홀란드 선수가 얼마 전에 부상을 당해가지고 좀 올해 안으로 복귀가 어렵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게 어제 같은데 교체로 복귀를 해서 또 득점까지 기록을 했습니다. 네. 네. 고관절 부상으로 한 달 정도 이탈을 했죠. 최근 7경기에 못 나왔고 이게 그 부상 기간에 소속팀도 소속팀인데 노르웨이 국가대표팀 차출이 안 됐어요. 그래서 노르웨이가 떨어졌습니다. 결국 월드컵에서 이제 홀란드를 볼 수가 없죠. 아주 안타까운 일이죠. 네덜란드, 터키 이 두 팀이 이제 1, 2위를 차지를 했고 터키가 이제 플레이오프로 갔고요. 그렇죠. 그리고 노르웨이는 3위로 월드컵이 무산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래도 뭐 도르트문트 입장에서도 좀 아쉽겠지만 이 국가대표팀 노르웨이가 훨씬 더 이런 점은 크지 않을까. 나름 노르웨이도 이번 대표팀 친구들이 황금 세대거든. 괜찮아요. 맞아요. 괜찮은 자원들이 많아요. 멤버가 좋아요. 엘유누 씨, 조슈아 킹, 저기 이제 그 홀란드, 지금 이제 요즘에 대표팀 차출이 안 됐지만 산데르베르게, 그리고 이제 그 아예르, 아예르 센터백, 브린트포르의 아예르도 이제 노르웨이죠. 그리고 마티아스 노르만 같은. 그렇죠. 또 하위권 팀의 에이스들도 노르웨이에 상당수 포진이 돼 있죠. 그래서 상당히 괜찮은. 그리고 누구야 그 조슈아 킹. 조슈아 킹. 조슈아 킹도 노르웨이고. 그렇죠. 좋은 자원들이 많은데 결국에는 이 득점력 부재를 극복하지 못하면서 3위로 월드컵을 못 나가게 됐습니다. 이거 하나만 제가 좀 약간 사견을 추가하자면 조슈아 킹이 요즘 폼이 좀 일정하지 않거든요. 지난 시즌 1년 동안 에버튼에서 경기를 너무 안 뛰어서 노르웨이가 필요할 때 조슈아 킹 써서 결정력을 발휘해야 되는데 그 9월, 10월 예선 때 킹이 좀 놓친 기회들이 있었어요. 근데 노르웨이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는 안첼로티가 조슈아 킹 괜히 전화 찬스 써가지고 데려왔는데 막상 안 썼어요. 그래서 조슈아 킹 폼이 이렇게 떨어졌잖아요. 노르웨이 팬분들이 보기에는 야 우리나라 선수 괜히 안첼로티가 데려가가지고 선수 폼만 떨어지고 이것도 우리가 영향을 받았다라고 느낄 부분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킹 폼이 진짜 많이 떨어지긴 했어요. 많이 떨어졌어요. 물론 좀 요즘에 올라오려고 하지만 기복이 있죠. 홀란드는 볼프스부르크한 교체 투입을 통해서 정말 멋진 복귀전을 치렀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오레아웃 예상되는데 회복 속도가 엄청 빨랐고요. 17분 뛰면서 후반 36분 팀의 세 번째 득점이자 쐐기포를 박으면서 3대1 승리에 공헌을 했습니다. 이 득점으로 인해서 홀란드가 분데스리가 최연소로 50번째 골을 넣은 선수로 등극을 하게 됐어요.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이 점을 다뤘는데 21세 4개월 6일 만에 50골을 넣었고 50경기 50골입니다. 경기당 한 골 정확하게. 이런 득점 페이스를 보여준 게 메날두 이후에는 없었던 것 같죠? 가끔 이제 짧게 보여준 선수들은 있었지만 뭐 이제 뭐 팔카오나 그렇죠. 뭐 수아레스나 이제 신기를 노크에서도 뭐 벤제마도 그랬고 그렇죠. 레비. 레비 벤제마 정도 공격수 레벨 되는 것도 쉽지 않은데 홀란드는 이제 그 정도로 계속 올라서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죠. 뭐 살라도 사실 한창 페이스 좋을 때 굉장한 득점력을 보여줬고 근데 이렇게 어린 선수 그러니까 저희가 앞서서 언급했었던 선수들은 그래도 대부분 나이들이 좀 있는 선수들이죠. 그렇죠. 특히 레비는 거의 그냥 메날두랑 동시대로 봐야 되고 벤제마도 마찬가지고 수아레스도 그렇고. 그렇죠. 근데 정말 어린 자원 중에서 이렇게 빠른 득점 페이스를 보인 거는 저는 홀란드가 유일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종전 기록은 티모 고니에츠카가 세웠었던 기록인데 이게 9경기 앞당겼대요. 원래는 59경기였군요. 그럼. 네, 그렇죠. 59경기 50골이었는데 이것은 이제 9경기 앞당기게 됐고 마르코 로즈 이 도르트문트 감독은 홀란드는 이번 주 훈련에서 좋은 인상을 남겼다. 경기장에 있을 때 엄청난 에너지를 주고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선수이며 이 장기적으로 홀란드를 대체하는 건 쉽지 않아 보인다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그리고 엠레잔. 또 엠레잔이 아니고 엠레잔. 엠레잔하면 또 김수빈이거든. 옛날에 엠레잔으로 제가 이제 콜을 했다가 패매 많이 받았습니다. 패매 많이 받진 않았고 한 분이 가계정으로 김수빈 캐스터님 리버풀 팬들이 김수빈 캐스터님의 엠레잔 콜을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엠레찬이라고 불러주세요. 라고 하셨던 분이 있는데 근데 엠레잔이 맞아요. 엠레잔은 본인 스스로 엠레잔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전에 한번 유명한 빌런이 있었습니다. 누구죠? 벨레린. 왜 베예린인데 벨레린이라고 그 막 게시판에 글 쓰는 사람 많았어. 근데 벨레린이 맞아요. 그 LL 발음이 달라요. 그래서 그때 민준이 형이 페이스북으로인가 글 썼어. 글 썼어요. 맞아. 이거 카탈루냐 그쪽이라서 벨레린이 맞다. 그래서 엠레잔은 모두가 홀란드의 기량을 잘 알고 있다. 팀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고 홀란드가 경기장에 있을 때 팀 전체적으로 더욱 자신감을 얻는다. 몸 상태를 좀 완벽히 회복해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길 바란다 라는 코멘트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날 홀란드는 경기적으로 잘했는데 존나 웃긴 장면이 있었죠. 이거 너무 웃겼어요. 네. 홀란드가 이제 골 넣고 이렇게 했는데 근데 이거는 카메라맨이 센스가 있던데 카메라맨이 존나 센스 있었죠.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그 이제 야구 카메라맨들이 그런 장면을 많이 감독님들이 이제 하잖아요. 관중석의 반응을 좀 제일 인상 깊었던 게 그 롯데 팬분이었던 것 같은데 경기가 좀 안 풀리니까 뭐 하는 거야 새끼들아 막 욕하는 게 있어요. 그분 시구했을 거예요. 맞아요. 그분이랑 거기서 핫도그 전설의 핫도그는요 케찹 안 발라가지고. 그것도 있었구나. 네, 그리고 그 카메라 워킹, 그거는 이제 단순히 팬을 잡은 건데 그렇죠. 카메라 워킹 따졌을 때는 그 벤치 클리어링?
벤치 클리어링. 정찬원? 정찬원 LG. 그리고 그거. 그 줌 아웃 되는 거 있어요. 네. 그리고 홍상삼 있는데 뒤에 홍삼. 네, 그거 알지? 네. 잠실에 홍삼. 네, 그런 것들이 좀 있어요. 근데 이제 딱 홀란드가 가리키자마자 카메라맨이 귀신같이 그걸 따라가지고 그랬더니 볼포스 브루크 팬이 그냥 주먹 감자를 씹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 뭐가 또 달랑달랑 달려있더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주먹 감자에서 쌍난 거다. 네, 새싹이 났다.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 홀란드가 이제 이 카메라맨에 대해서 코멘트를 남긴 건 오늘 경기 매드 오브 더 매치다. 카메라맨. 네,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게 또 서사가 돼요. 나중에 또 볼프스부르크랑 또 경기하면. 맞아요. 이제 그때 당시 이제 홀란드가 주먹 감자를 하진 않겠지만. 그렇죠. 네, 이제 K리그에서는 또 주먹 감자 선수들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없지는 않아요. 리춘수의 주먹 감자. 조재진 선수도 이제 수원 팬들에게 이제 주먹 감자. 진짜 오래됐다 그것도. 엄청 옛날 얘기야. 엄청 오래됐어요. K리그 요즘 들어보신 분들은 그냥 약간 그 듣기만 하셨을 이제 그런. 그때는 전 다 봤습니다. 그때 살벌했습니다. 저는 사실 이제 또 아무래도 전북 팬이다 보니 그때 이제 좀 조재진 강성 아니었나요? 저는 강성과는 좀 괴를 달리. 강성 아니에요? 저는 그냥 내 소모임 사람들끼리만 재밌게 봤어요. 치킨도 먹고 뭐 응원하다가 뭐 좀 힘들면 응원도 좀 쉬고. 강성 아니군요. 코어라인에 있지는 않았고. 그래서 어쨌든 홀란드의 이 주먹 감자를 맞은 그 장면을 잡은 카메라맨이 굉장히 많은 이슈를 끌고 왔습니다. 이 팬분들 나중에 시축하실까요? 볼프스부르크 입장에서. 볼프스부르크 입장에서 도르트문트전 앞두고 초청할 만하지 않을까. 시축 행사로. 그때 주먹 감자 팬을 모시겠습니다. 그런 스토리가 있을지 좀 궁금합니다. 해외에서 나는 이렇게 카메라 워킹 가가지고 이런 주먹 감자가 실시간으로 잡힌 걸 처음 봐가지고. 그렇죠. 이런 케이스가 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뭐라 그래, 선수들이 막 욕하고 이런 팬들의 샷이 있는데 그거는 조금 이제 이미 멋진 골 장면들이랑 리액션들이 나오고 나서 잡히는 경우가 있지, 이렇게 뭔가 타이트하게 따닥 붙는 경우는 별로 없죠. 그리고 이게 좀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바르셀로나가 발렌시아 역전승하거나 역전골 넣고 나서 그 발렌시아 아무래도 이제 그때 그 메스타에서 했거든요. 그때 이제 네이마르랑 뭐 메시랑 다 와서 세리머니 했는데 물병가를 던져가지고 그걸 맞아서 메시가 관중석에다 대고 쌍욕하는 게 한번 카메라에 잡힌 적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좀 불쾌하잖아. 이거 어쨌든 그러면 안 되는 행위를 했고 그거 이제 선수가 또 맞았다 보니까 큰 부상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이건 좀 유쾌해. 근데 이건 좀 웃겨 그냥. 아니 근데 홀란드 표정이 나 너무 웃긴 거야. 손짓하고 뭐 묘하게 하는. 자,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봤고 이제 뭐 하나만 더 붙여서 얘기를 해보자면 홀란드가 이제 내년에 행선지를 좀 어디로 결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갑론을 박이 많습니다. 골닷컴의 마리오 코르테가나 공신력이 최상위 티어는 아닌데 그래도 뭐 그냥 한 번쯤 들어볼 만한 괜찮은 소스가 있는 분이구나라는. 특히 정도. 이제 레알 쪽에서. 홀란드는 가까운 측근들에게 레알 마드리드 행에 대한 열망을 이야기를 했다. 근데 레알이 유일한 선택지는 아니다. 옵션이 많기 때문에 아직 홀란드는 다음 단계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얘기한 게 홀란드는 그의 커리어에서 크게 중요하지 않는 가치인 돈에 대해서 지나치게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면 이게 예시를 여기서 또 들어줬어요. 이게 제일 좋은 예시 도르트문트다. 홀란드는 더 많은 액수의 금액으로 다른 팀에 갈 수도 있었지만 라이올라 에이전트죠. 맞아요. 그리고 아버지의 조언대로 그 팀이 가지고 있는 스포츠적인 프로젝트를 중시를 했고 계속 발전할 수 있는 팀을 택했다. 저는 개인적으로 홀란드의 도르트문트 선택지 괜찮았다고 봅니다. 맞아요. 그때 뭐 워낙에 이미 홀란드를 보여준 게 많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리그뿐만 아니라 오스트리아 리그뿐만 아니라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보여준 게 많았기 때문에 그렇죠. 모든 빅클럽들이 당장 데려가려고 그랬어요. 진짜. 그렇죠. 선수를 잘 육성하고 관리해줄 수 있는 팀이죠. 매력적인 팀인데 올 시즌 그 챔피언스 리그에서 조별리그 탈락은 좀 오게티가 아닌가. 그러니까요. 뭐 어쨌든 유로파에서 이제 뭐 어떻게 보여주느냐가 관건이 될 것 같고 레알 마드리드에게는 복잡한 영입이 될 거다. 레알은 친분이 두터 레알이랑 도르트문트가 그리고 사이가 꽤 괜찮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친분이 두터 도르트문트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홀란드를 판매하지 않는다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이 기자가 끝에 붙인 게 근데 몇 달 뒤면 바뀔 거다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레알 스탠스도 있고 도르트문트 스탠스도 있지만 이게 당장 진짜 여름 이적 시장이 됐을 때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렇죠. 또 선수의 바이아웃과 관련된 기사들이 굉장히 많죠. 음바페는 레알행이 거의 뭐 확실시 되는 분위기고 만약에 레알이 홀란드까지 데려간다고 하면은 차세대 메날두 2명을 품는 그림이니까. 근데 이제 진짜 멋있다. 근데 저는 그냥 좀 라이벌 구도로 가는 게 좀 좋지 않나. 그것도 매력적이죠 사실. 왜냐면 메시 호날두가 서로 다른 팀에 있어서 나오죠. 오래 기간 동안 이제 호날두 맨유에 있기도 했지만 레알과 바르사에서 그 정말 리그를 양분하고
엘클라시코를 우리가 엄청 기대하면서 봤죠. 가장 진짜. 재밌는 엘클라시코를 좀 보지 않나요? 저는 영광스럽게 생각해요. 네, 영광스럽죠. 엘클라시코를 또 우리가 라이브로 봤다는 게. 왜냐면 나중에 가면 메날두는 더 고평가가 될 거예요. 그럼요. 후대에 가면. 그럼요.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라이브로 중계되는 엘클라시코를 직접 보고 막 그런 메시도 골 넣고 호날두도 골 넣고 이런 경기도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 홀란드의 차기 선택지 역시도 이 개그맨 홀란드 사례와 더불어서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